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우리나라가 요르단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 아시안컵 2대0 패배를 제대로 대갚아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는 운영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에는 전술, 전략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축구가 오늘 운영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제가 말하는 운영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우리나라가 4-3-3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백 라인 중에 눈여겨볼 곳은 김민재의 짝 조유민입니다. 또 중원과 이선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라인업으로 나왔고, 원톱에는 주민규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오만의 축구는 간단하고도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만은 뒤에서의 매끈한 빌드업을 한다기보다는 앞쪽으로 롱킥 때려놓고 거기서 떨어진 세컨볼에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일제히 달려가면서 압박을 시도하고 높은 지역에서 소유권을 얻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쉽게 말해서 짧은 패스와 후방 빌드업을 강조하는 현대 축구와는 다르게 조금은 클래식한 축구를 구사했던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또 요르단은 전반전에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요. 바로 높은 강도의 압박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요르단이 홈이기도 했고, 우리나라가 지난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의 강도 높은 압박에 좀 고전을 했어요. 그래서 요르단은 초반에 기선 제압을 하고 경기의 흐름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압박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서 전반전 초반의 흐름이 약간 요르단이 원하는 식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르단이 뒤에서 공 잡았을 때는 우리가 전방 압박하지 못하게 롱볼 때리고, 그리고 떨어진 거 세컨볼 싸움하고, 거기서 우리 중원의 선수들한테 체력 싸움 유도하고, 또 우리 선수들이 앞쪽에서 공격하려고 하면 거친 파울로 끊고, 그리고 그 파울이 주어진 시간에 숨 고르면서 체력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공이 필드 위에서 굴러다니는 시간을 많이 줄였던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고 상대도 우리도 체력을 다 쓰게 되면 그때 요르단은 한방 역습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것에 비슷하게 대응하는 전술을 사용했는데요. 특히 앞쪽에 있는 주민규가 피지컬로 버텨주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3선, 2선 다 짧게 거쳐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주민규 쪽으로 공을 보내주고 주민규가 한 턴 버텨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규 쪽으로 직접 투입하는 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주민규가 여기서 공을 지켜내는 게 되게 어려운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민규는 아마 전반에 체력을 되게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은 주민규가 공을 지켜내지 못하더라도 주민규 쪽으로 접근을 해주면서 위쪽에서 압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이 뺏기더라도 바로 압박하면서 최소한 역습은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럼 후방에서 앞쪽으로 볼을 좀 정교하게 넣어줄 선수들이 필요한데, 거기서는 이강인, 황인범, 박용우 이런 선수들이 꽤나 괜찮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강인이 지금 모습처럼 많이 내려와서 반대쪽으로 전환해주는 패스들을 많이 뿌려줬죠. 요르단은 이렇게 공을 떨궈 놓은 지역, 그러니까 세컨볼 싸움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확실히 압박을 가져가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기서 한두 번 벗겨내면 그때부터 요르단은 체력이란 자원을 쓰기 때문에 후반에는 이 정도 강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즉, 여기서 선제골을 먹히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에겐 되게 중요했고, 이 흐름만 넘겨낸다면 요르단은 분명히 힘이 빠질 시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집중을 해서 득점을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전반 초반 그리고 전반 중반 넘어갈 때까지는 득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점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르단은 90분 내내 압박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압박의 한 파도가 지나간 27분 정도, 그때부터는 우리의 후방 빌드업이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우리가 실점을 안 했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요르단의 압박이 좀 누그러지자 우리의 후방 선수들은 꽤나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김민재가 사이드 쪽 이명재에게 공을 줄 때 황인범은 앞쪽으로, 그리고 그 황인범의 자리를 이재성이 채우러 내려갑니다. 또 이렇게 센터백 조유민이 앞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인 박용우가 내려와서 백스리를 만들어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방금 전 보여드린 장면과 이 장면의 공통점이 뭘까요? 빈자리를 제3의 선수가 채워준다는 거죠. 이렇게 상대의 압박이 어느 정도 느슨해진 순간에는 우리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요르단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공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첫 골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과 좋은 움직임이 결합되어 나타난 장면이었는데요. 황희찬의 부상으로 교체 투입된 엄지성이 거의 4명 정도의 선수를 자신 쪽으로 끌어다
끌어당기고 시야가 열려있는 이명재에게 패스. 이명재가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체력 좋은 서령우가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바로 크로스를 올릴 타이밍을 잡지만 한 번 접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접은 게 매우 중요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접으면서 한 타이밍을 벌어놓으니 주민규가 앞쪽으로 가면서 상대 센터백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상대 수비 중에 한 명은 공만 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뒤쪽에 있는 이재성이 완전히 프리한 찬스를 맞게 되죠. 그리고 서령우가 이재성 쪽으로 완벽한 왼발 크로스, 이재성의 헤더가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1대0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타이밍에 선제골을 득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선제골이 들어갈 때 이게 일반적인 선제골과는 의미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요르단 같은 팀이 전방 압박 강하게 하고 먼저 골을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시간은 결국 요르단 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템백 세워놓고 때에 따라서는 역습 가져가고,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피지컬 싸움을 유도해서 우리 선수들의 체력을 소진하게 만들겠죠. 그럼 우리는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원하는 빌드업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 아시안컵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선제골을 넣게 되니 요르단 입장에서는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률 높은 플레이를 해야 했고, 그래서 전반전 막판은 득점을 하기보다는 추가골을 실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은 1대0으로 종료되었죠. 우리나라는 후반전에 배준호와 오영규를 투입하면서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주민규에 비해서 오영규는 조금 더 저돌적인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준호는 엄지성의 부상 때문에 평소 계획보다는 조금 더 빨리 투입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요르단은 이런 스로잉 같은 찬스에서 변수를 노리는 공격들을 많이 시도를 했고요. 후반 시작하고 한 20분 정도는 압박의 강도를 높여서 플레이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의 공격 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요르단은 체력이란 자원을 어느 정도 많이 소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선수들이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죠. 게다가 우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체급에서는 앞서기 때문에 교체 선수의 퀄리티도 요르단보다는 훨씬 좋고, 그리고 체력도 조금 더 아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득점 하나만 터트려 준다면 경기를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박용우가 지난 아시안컵 요르단전에서의 부진을 확 씻어내는 좋은 플레이를 해줍니다. 요르단은 후방에서 빌드업을 했고 그 패스가 가운데 쪽으로 연결되는데 뒤에서 박용우가 타이트하게 압박하면서 이 공을 끊어냅니다. 이게 바로 요르단이 후방에서 짧은 패스 빌드업을 안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후방 빌드업을 구사하기는 조금 어려운 팀이고, 더군다나 상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롱볼 빌드업을 많이 시도했던 건데 이런 후방 빌드업이 결국엔 약점을 드러냈죠. 그리고 박용우가 커팅한 공을 배준호가 챙겨서 사이드 쪽 오영규에게 내주는데요. 이때 순간적으로 요르단의 수비 형태가 깨집니다. 지금 배준호를 막으러 센터백이 끌려 나왔기 때문에 맨 뒤쪽에는 풀백이 막고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오영규가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오영규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로 슈팅을 할 수도 있고 사이드로 가면서 돌파를 선택할 수도 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수비수 두 명이 양쪽 각을 다 막아주면서 수비를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수비 상황이 아니라 요르단이 위쪽에서 공을 뺏긴 상황이었고, 여기서 오영규는 한 가지 방향을 선택할 때 매우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직접 슈팅할 수 있는 안쪽으로 끌고 오고 깔끔한 땅볼 슈팅으로 득점을 성공합니다. 저는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공격수라면 이런 상황에서 슈팅을 때리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모든 선수가 패스할 수는 없고 누군가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는데 그런 과감성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하고, 오영규의 이 슈팅은 스트라이커의 역할에 걸맞는 슈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대0이 된 상황부터는 우리나라는 운영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요르단은 승점 1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15분 안에 두 골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상당히 부담되는 스코어고, 중요한 건 요르단이 경기 초반에 체력을 많이 소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넘겼기 때문에 체력에서는 충분히 우위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차이는 압박의 강도에서 눈에 띄게 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공을 뺏기고 흔히 말하는 역압박, 소유권을 내주자마자 바로 압박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선수들의 압박 강도는 살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요르단은 4대3 상황에서 수비 인원 분배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공 가진 선수에게 접근하는 속도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체력이 쉽게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선수들 전체적인 압박,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은 마치 론도, 그러니까 볼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쉽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다수 대 소수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이 탈압박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결국 경기는 2대 0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일단 오늘 경기와 지난 아시안컵 요르단전을 비교해 봤을 때 선수의 기량적으로 가장 많은 차이가 있는 선수가 누구냐 라고 하면 저는 박용우라고 생각합니다. 수비적인 역할에서 커팅도 잘해주고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도 엄청 중요한 킬패스 이런 건 없지만 기본적인 패스, 기본적인 연결고리는 충분히 해줬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전방 압박 시에 상대와 바짝 붙어서 피지컬적인 싸움을 해줄 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죠. 또 지난 아시안컵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확실히 김민재가 후방에 있음으로 해서 수비적인 안정성이 더 돋보인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배준호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특히 배준호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퍼스트 터치가 예술입니다. 이 공의 속도를 살리면서 흐름을 살리면서 앞쪽으로 쳐놓는 퍼스트 터치가 되게 좋고 또 돌파력도 좋으면서 동료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실 배준호가 손흥민, 황희찬, 엄지성 그 다음에 4옵션으로 출전을 한 건데 그런 거 치곤 긴장한 티 하나도 안 내고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는 게 우리 대표팀 스쿼드에는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전반 초반 요르단이 자신들의 축구의 상황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롱킥의 비율이 꽤 많았거든요. 저는 그 선택이 되게 유효했다고 보고 요르단이 원하는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은 운영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적절한 때에 득점을 터트려주고 그 사이 순간순간을 완급 조절 잘하면서 운영으로 넘기고 2대0 상황까지 끌고 오는 그런 운영 능력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체는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론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체 상황 역시 적절한 타이밍에 잘 투입을 해서 결국에는 교체 투입된 오영규가 득점을 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늘 교체도 되게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 부임 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홍명보호의 축구. 과연 이 흐름은 이라크전에서도 이어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